자, 이어서 이 발가벗은 아이들이라는 이 시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할게요. 당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당파싸움, 편을 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 잠자리는 바로 이번에 조정에 들어온 신입관리가 되겠죠. 이 신입관리를 서로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조선시대 당파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니? 서인과 동인? 서인과 동인. 서인은 또 나중에 둘로 나눠요. 남인과 북인. 그리고 동인은 또 뭐로 나오더라? 앞으로 그런가? 얘가 동인이 동인이 남과 북이죠. 맞나? 네. 남인, 서인, 남인, 북인. 그리고 여기는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나누죠. 또 이 안에서도 얼마나 또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편을 가르고 또 서로 당파 싸움하는 이런 내용들 자체를 하다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뭐야? 당장하는 신하들이니까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가벗은 아이들이 세모, 그 다음에 발가수가 할 때 이 발가수기는 동그라미 치고 아직 당파 싸움에 들어가지 않은 신입 관리가 되고요. 세상이는 바로 이렇게 평가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거죠. 세상이는 평가하는 세태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가벗은 아이는 바로 당쟁하는 신하가 되고 세모였죠. 마이너스. 발가수기는 이제 막 조정에 들어오는 무슨 관리? 신입관리. 발가수기는 잠장인데 신입관리가 되고요. 세상에는 바로 이렇게 모든 걸 평가하는 거죠. 서로 평가하고 있는 세태. 세상이 뭐냐면 세상의 형태의 준말입니다. 세상의 형태 준말이 세태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고 있죠. 발가숨아 부를 때 들어가는 건 도호법입니다. 도호법. 근데 도호법은 고등과정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발가숨아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뭐하고 있죠? 반아 썼습니다.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온갖 말로 가문이설, 달콤한 말과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가문이설로 얘를 속이고 있죠. 나한테 오면서 한다고 속이고 있죠. 자, 주제는 무엇에 대한 비판? 평가하는 세태. 바로 당쟁에 대한 비판. 당끼리 서로 경쟁하는 걸 당쟁이라고 해요. 당쟁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자, 이 내용들로 되어 있는 이정신의 시조였습니다. 주요 포인트 주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많은 것들만 골라서 한 것들입니다. 자, 다 썼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하고 있는데 다음에 시조. 궁금해지죠? 어떤 시조일까? 요거 별표입니다. 요거 별표. 방안에 방안에 켜 있는 촛불입니다. 촛불. 그리고 이개 비추십니다. 이개 누굴까요? 바로 사유씨입니다.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돌아가신 6명의 신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성삼분,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유응부, 박팽란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죠. 단종의 보기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육신의 시조들은 거의 대부분 주제가 바로 절개입니다. 절개가 단종을 향한 지조와 신념, 절개를 얘기하는 거죠. 자,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누구가 누굴까? 단종이겠죠. 임금.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겉으로 눈물 지고 속타는 저보다. 겉으로 삐삐삐, 속으로 삐삐삐. 속, 대꾸법, 대종법. 겉으로 눈물 난다는 얘기는 촌농이고, 속 탄다는 얘기는 촛불에서 심지가 타는 거죠. 속 타는 줄 모르냐? 우리 동그라미, 저 촛불 동그라미 같아야 믿죠. 같아서 우리랑 촛불이 믿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 타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리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방 안입니다. 이 방 안에서 너무 큰가? 방 안에서 뭘 켰어요? 이렇게 촛불을 켰다. 촛불을 켰더니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에 심지가 타고 있고, 속으로는 심지가 타고 있고, 겉으로는 이렇게 촛농이 흘러요. 이걸 바라보고 있으니 허허 참 나랑 신세가 똑같구나. 나도 임금과 단종과 이별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의 눈물이
마치 너의 촌농처럼. 그리고 나의 새카맣게 타는 이 마음이 너의 그 심지처럼 힘들고 어렵구나. 라고 해서 촛불하고 나는 바로 무슨 이입? 똑같은 마음이 되죠? 감정 이입이 된다. 내 감정이 촛불에 이입이 된 거죠. 방 안에 켰는 촛불, 너 누구와 이별했니? 나는 임금과 이별했어. 너 누구랑 이별했길래 겉으로 촌농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몰라. 우리도 우리 임금을 그리워하는 우리도 겉으로 눈물 지고 그렇게 속 타는 줄 모르겠다 라고 했던 시조가 되죠. 임금에 대한 특히 단종에 대한 절대가가 바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시외교부가 촛불은 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촛불과 내가 서로 마음이 같죠? 감정이입이 되죠. 나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은 바로 촛불이 됩니다. 같아야 하고 했으니까. 누구를 얘기하죠? 바로 임금인데 구체적으로 누구? 단종입니다. 임금이자 단종을 의미하죠. 우리가 1주차 첫 시간에 고전 시간의 성장을 배울 때 바로 이러한 그런 배경들, 알고 있는 역사적 배경들을 알아야 시조를 이해하기가 쉽죠. 자, 주요 포인트로 촛불 타는 머리 심지입니다. 그것은 곧 내 타는 나의 마음이 될 거고요. 흐르는 촌동은 바로 흐르는 나의 머리, 내 눈물이 되겠죠. 촌동은 눈물이요, 심지는 내 마음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주제가 바로 절개가 됩니다. 요거 어떠났습니다. 지조입니다. 지조. 지조 신령. 이것은 소주가 아닙니다. 물이에요. 우리 조선에 27대 왕이 있었는데 가장 마음이 아픈 왕이 바로 단종이죠.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운명에 휩싸여서 자신의 삶을 다 제대로 다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차약 받고 죽습니다. 다 적었나요? 이거 혹시 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써도 돼요. 대용으로 써도 돼요. 다 네 거예요. 자, 막 쉽지. 근데 사실 이거는 단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돼서 이런 거예요. 자, 다음 작품이 되겠습니다. 백설이 잦아진 거예요. 이제는 이색의 밑줄. 이색. 자, 이색은 고려 말의 학자입니다. 고려 말의 중심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색의 제자가 둘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정몽주입니다. 정몽주, 고려 말과 함께 그 운명을 달리했죠. 이방원한테 죽게 되는데 정몽주가 제자였고 같이 수학했던 뭐라고 하냐면 동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이 둘은 같이 공부했던 동년대 어떻게 되니? 나중에 서로 대척점이 되죠. 정도전이 이방원 쪽에 붙으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이색이 고려말의 충실이니까 뭐니? 결국은 왕에 대한 걱정, 임금에 대한 걱정. 그래서 주제는 바로 나옵니다. 우국지정이 됩니다. 이색에서. 자,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입니다. 백설이 많이 있는 골짜기에 이제 뭐까지 머물고 있구나? 구름까지 머물고 있구나. 백설, 세모, 구름, 세모, 골구, 세모. 백서, 세모, 골, 세모, 구름, 세모입니다. 다음, 반가운 매화는 동그라미겠죠. 긍정. 왜? 반가우니까. 매화는 어느 곳에 피어 있단 말이던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던가. 석양, 동그라미 하면 돼요. 아니, 밑줄 할까, 밑줄. 석양은 밑줄. 왜냐면 석양에서 해가 지는 건데, 해면 좋은 거, 긍정적인데, 석양은 해가 지는 거잖아. 왕의 총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석양은 바로 왕의 총기가, 총명한 기가 점점 없어지는 걸 석양이라고 해요. 자, 요 시조에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게 총 4개의 시인데 아까 세모 쳤던 거 백설이죠, 세모. 그리고 매화입니다. 백설하고 매화 이렇게 표시. 백설, 매화 이렇게 표시. 자, 이게 왜 부정적이고 이게 왜 긍정적이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시조에서 차가운 성질은 다 세모예요. 다 나쁜 거야. 차가운 거는. 그래서 차가운 문으로 해석이 되면 나쁜 거죠. 실현, 고통 이런 게 됩니다. 방금 매화는 꽃이죠. 차가운 속에서 매화가 피고 있으니까 이건 절개, 지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울러 구름 세모돼 있죠. 그리고 이게 석양에 밑줄돼 있죠. 석양하고 구름하고 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구름이 나왔습니다. 구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석양은 지는 해니까 빼라고 할게요. 오늘 작품에서는 시조에서 구름과 해가 같이 나오잖아요. 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뭘 상징해?
임금을 상징합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해를 덮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구름밖에 없어요. 구름밖에. 이랬더니 작년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손으로도 이렇게 가리지잖아요. 손으로도 해 가리지. 눈 가린 거예요. 해가 구름한테 가림을 당하잖아. 그러면 100%가 구름은 간신이 되고 해는 임금이 된다. 그래서 구름하고 해가 같이 나면 이건 무조건 왕의 총기가 사라진다. 우국지정이라고 보면 돼요. 잘 모르는 시절하면 구름하고 해가 같이 나왔다. 그러면 나랑 걱정하고 있겠구나. 임금의 총기를 간신 구름이 덮고 있구나. 우리 이거 2주차에서 배웠던 구름이 무심한 말이 아마도 허락하다. 그때 신도라고 공명한 얘기했었죠. 바로 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구름은 뭐니? 고려 말의 간신들이거든요. 고려 말의 간신이고 석양이 해가 지고 있다는 얘기는 왕의 총기가 사라져 있다고 하지만 고려가 망해가고 있다고 되죠. 그래서 고려의 마지막 왕이 누구야? 오마이갓 공양왕입니다. 오 잘하는데 공민왕이 있고요. 공민왕이 신도 때문에 정치를 막 대패기치고 막 놀았거든. 그러다가 신돈의 애첩이었던 여자를 공민왕이 취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우왕인가 그렇게 우왕 밑에 또 창왕이 있고 마지막에 공양왕이 왔는데 그 공양왕은 사실은 정치에 뜻이 없는 선비 쪽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왕이 되느냐? 이성계가 옹립을 한 거예요. 유학대 해군하고 난 다음에 실권 잡고 그리고 무신이 실권 잡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게 그 이전에 무신정변으로 100년 동안 고려가 군사들한테 맨날 당했으니까 역사를 왜 배우는지 아니?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잖아.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신정변 잘 보면 근현대사에서 박정희의 5.16 쿠데타 그리고 12.12 전두환의 12.12 쿠데타 군사독재가 계속 있었죠. 마치 고려 말의 뭐처럼 무신정변처럼. 그래서 민간인 대통령들이 가장 잘 관리해야 될 게 누구니? 군입니다. 군은 한번 권리하면 무섭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자 지혜입니다. 백설은 뭐니? 바로 간신이고요. 뭐와 똑같이? 구름과 똑같습니다. 백설과 구름은 간신들이 창궐하는 거. 그러면 간신들이 드글드글한 이 곳은 바로 어지러운 조정. 바로 골짜기는 어지러운 조정이 되죠. 매화는 딱 나옵니다. 얘가 간신이면 매화는 중신이겠죠. 중신. 그리고 석양은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임금의 총기가 사라지고 있대요. 임금 총기 사라지고 있으니까 진을 해야 되죠. 왕의 총기 사라진다. 나라가 점점 그 운명을 다해간다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포인트는 아까 나왔죠. 무슨 지정? 구름 대 해가 나오면 우국지정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국지정, 나라 걱정. 주제는 바로 절개가, 우국지정. 절개가 아닙니다. 우국지정. 고려 말의 나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원래는 우국지정 해도 되는데 그 배경을 포인트로 알아두면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계 되게 한탄했죠.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왕의 총기가 사라지고 있으니 참 걱정이다라는 마음에서 이 시조를 썼겠죠. 우리가 배우는 6주 동안 배우는 그 시조 작품에서는 우국지정하고 자연치나 연정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우국지정, 연정가, 자연치나 뭐 절개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갑니다. 산에서 백설이 사라지는 골짜기에 왕이 점점 석양이 되고 도대체 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되게 추상적이죠 그림이. 자 다음 작품입니다. 황진의 밑줄. 황진의 밑줄. 또 명한데요. 지금 황진이 작품 두 번째죠. 처음에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황진이가 워낙 잘 아까 얘기했잖아. BTS급이다 보니까 BTS가 불렀던 DNA 또 다이너마이트 있죠? 작은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히트 쳤듯이 황진이가 그냥 툭 내뱉으면 그게 다 히트 작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황진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예뻤을까? 조선 후기에 쓰여진 미인도를 보면 거기에 미인이 나오거든요.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얼굴과 몸매에 머리만 길어요. 미인도 보면 눈은 이렇게 짝지어져 있고 배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엉덩이는 크고 이게 미인도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뭐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요, 학생들.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자, 지금 황진이 대단한 여자같이 였는데 이것도 역시 되게 좋은 시입니다. 이 시를 조금 이따 할게요.